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의 남잡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월간 WMB 4월호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3월에는 데이트도 많이 못하고 즐긴 것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사했잖아요, 저번 달에. 맞아요.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일이 바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그 중에 좀 잘 산 물건들, 물건만 많이 샀더니. 맞아요. 물건 엄청 많이 샀고, 그리고 그 중에도 또 갔던 레스토랑 중에 괜찮았던 것들을 꼽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달의 소비 카테고리입니다. 이달에는 제가 이사하면서 산 게 많아가지고 제 물건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아볼트 멀티탭입니다. 한때 그 사무엘스몰스가 멀티탭이 유행을 하고 요즘 그 다음으로 제일 핫한 게 바로 이 아볼트 멀티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아볼트 멀티탭은 스웨덴 스튜디오 아볼트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직구를 하시다가 요즘은 이노메사 같은 곳에서 공식 수입을 해서 이제 KC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이 되더라고요. 사실 인테리어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멀티탭이잖아요. 근데 멀티탭이 사실 예쁜 게 많이 없어서. 진짜. 그래서 사무엘스몰스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뒀을 때 좀 튀더라고요. 근데 멀티탭이라는 거는 은근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제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리차드 램퍼트 책상에 아이맥이 있다 보니까 멀티탭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래서 오브제 역할도 하면서 은근하게 튀지 않는 그런 멀티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딱 아볼트를 발견하고 좀 놀랐던 점이, 컬러가 이게 6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화이트 톤을 사고 싶었는데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그레이 컬러가 화이트에 제일 가까워 보이긴 했으나 실물을 봤는데 거의 그냥 그레이더라고요. 약간 소개팅 사진처럼. 맞아. 약간 실물과 많이 달랐던 컬러긴 했어요. 그래도 매치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레이 컬러를 골랐습니다. 가격은 한 10% 할인해서 65,000원 정도? 정가로는 요즘 한 73,000원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안정감 있고 미니멀한 스퀘어 디자인에 3구 소켓, 그리고 2개 USB 포트가 있고, 그리고 길이는 이게 한 1.8m 정도 되고, 맞아. 그리고 이게 무광 재질이에요. 굉장히. 맞아요. 겉면이 무광 재질이라서 저는 그레이가 좀 튀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게 묻어놨고. 아, 이거 예쁜가 싶었는데 실제로 쓰는 걸 보고 저는 바로 블랙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쵸. 블랙. 오빠는 안 사려고 하다가 저희 집에 매치된 걸 보고 또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그네틱으로 자성이 있어서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좀 필요하신 부분에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마그네틱 자석 스티커 같은 거를 원하는 벽면에 붙이고 부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볼트 인스타그램 가보니까 그 침실에서도 멀티탭을 벽에다 좀 붙여서 쓰는 그런 연출 컷이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기도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달에 잘 산 소비는 바로 티시백 그릇 세트입니다. 제가 이사를 오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릇 세트를 하나 사야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다 너무 화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트로 구성된 게 없어가지고 이번엔 이사 오면서 좀 기본템처럼 쓸 수 있는 라인을 사야겠다 했었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찾았습니다. 좀 모던한 디자인. 그러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티시백이었는데, 요거는 실물을 봤던 거는 4560 디자인하우스 갔을 때 원래 빈티지로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빈티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면서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몇 라이프스타일 샵들, 뭐 루밍이나 마담그레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빈티지는 아니고 빈티지 이 라인을 복각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959년 한스 닉 르에리 히트? 어렵죠? 유명한 독일 디자이너가 자기 디자인학교 졸업 논문을 위해 디자인한 제품인데, 뉴욕 현대미술관에 연구소장 될 정도로 이제 클래식한 제품이고, 딱 그냥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기도 하고요. 도자기 재질이라. 약간 광이 도는 재질이죠, 이게. 맞아요. 저희는 사실 무광파긴 한데 이게 정말 그 흰색에 은은하게 푸른기가 도는 약간의 옷빛이 있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맞물려서 쌓을 수가 있어요. 각도를 다 동일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컵도 컵끼리 잘 쌓이고, 컵이랑 접시도 쌓이고, 거울이랑도 이렇게 잘 예쁘게 쌓을 수 있어서 그릇장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점도 좋더라고요. 많이 쌓았을 때 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배치했을 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미학적으로 뭔가 딱 깔끔하게 아름답게 완성이 돼서 여기저기 배치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처럼 모던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구매하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플레이스인데요. 저희가 꼽은 이달의 플레이스는 짐블랑 쇼룸입니다.
여기는 인테리어 디자인 편집샵인데 오빠랑 저는 아무래도 관심사가 이쪽이다 보니까 데이트 때마다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 샵들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브랜드들이 있어서 좀 새로운 걸 보고 싶다 하던 찰나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사 준비하다가 여기 알게 됐죠. 그쵸, 이사 준비하면서 좀 특이한 브랜드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찾던 찰나에 마침 한남동에 쇼룸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러봤어요. 3층 단독 공간에 층마다 잘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그래서 비트라, 무토, 스트링, 네모라이팅처럼 잘 알려진 브랜드들도 잘 있지만 여기의 매력은 다른 데서 조금 보기 힘든 독특하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빠가 요즘 좋아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 얕은 선반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크립토나이트 선반도 있고, 그리고 책장이나 아니면 침대처럼 이렇게 블랙이 되게 예쁜 무어만도 있고, 그리고 발레리 오브젝트 조명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인스타로만 봤었는데 여기가 아마 독점 취급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장 대피도 잘 해놨고 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월간 더블 MB 사오로 이달의 맛집은 바로 옥탄장입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꽤 오래전부터 인스타그램에 비주얼 너무 예쁘고 괜찮다 그래서 가봐야지 했는데 예약이 워낙 어려워서 못 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령을 받고 제가 수강 신청급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서 평일 오후 4시에 다녀왔고요. 아마 도산점이랑 그리고 판교 본점이 있는데 저희는 판교 본점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탄장은 숯장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숯불에 구운 창작 요리들을 주를 이루고 어떤 요리를 먹건 은은하게 숯불 향이 기분 좋게 나는 요리들이 주를 이뤘고요. 다이닝이라고 하지만 다이닝보다는 와인 바에 가까운 느낌이었고, 물론 식사류도 있었어요. 근데 와인을 곁들여 먹기 좋은 그런 디시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생각보다 가격대가 합리적이어가지고 같이 매치하기 참 좋았고, 저희가 먹었던 거는 이제 기본 찬으로는 샐러리에 마요네즈를 싱그럽게 좀 찍어 먹을 수 있게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메뉴인 카다이프 마구로 타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막으로 뱃살과 야채를 섞어서 김에 싸먹는 요리인데 여기 진짜 비주얼이 예뻐요. 비주얼 예뻐가지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 게 이렇게 층층이 겹쳐서 나오거든요. 재료 하나하나가 싱그러워가지고 맛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켰던 게 대가리비 숯불구이. 가리비 위에 우니가 올라가 있어 또 먹고 싶네. 이렇게 식감부터 그 해산물의 향까지 좋았던 메뉴였고요. 그리고 좀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을 먹을 타이밍이니까 식사류로는 도미솥밥을 시켰어요. 이것도 담백하고 재료 본연의 맛들이 잘 느껴져서 맛있었어요. 간이 세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보카도 프로슈트 구이까지 와인 안주로 이렇게 좀 했고, 거기에 화이트 와인까지 곁들여서 둘이서 한 17만원, 18만원 정도 냈던 것 같고 그렇죠. 배부르게 먹었어요. 사실 요리는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테이블은 한 5테이블? 6테이블 정도인데 비에 셰프님 3분이나 계시고 저 매끄럽게 잘 해주셨고 빠르게 응대가 가능했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았죠.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서 저희 다음에 또 방문해서 이번에 수강 신청 또 성공하면 트러플 뇨끼를 한번 다른 와인이랑 같이 먹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탄장도 예약에 성공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달의 컨텐츠는 바로 오빠가 봤던 작품이죠. 네, 넷플릭스에 있는 앤디 워홀 얘기인데요. 이거는 오빠가 좀 재밌게 보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 1부에서 보다가 나왔거든요.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60분 정도로 해서 한 6회 정도 되는 컨텐츠인데 이게 앤디 워홀의 전 생애를 다루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요. 사실 우리가 앤디 워홀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진짜 이름 들어봤고 작품도 한 번씩 다 봤을 텐데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앤디 워홀 이름만 들으면 되게 화려할 것 같고 되게 외향인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NFP 막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생각보다 내성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앤디 워홀이 예술가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1968년에 총을 맞게 돼요. 그래서 총을 맞고 나서 가까스로 살아나거든요, 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내 삶을 기록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알고 지내던 편집자와 아침마다 전화로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던 거를 기록을 한 게 바로 앤디 워홀 일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기를 푸는 게 아니라 AI가 앤디 워홀의 목소리로 직접 나레이션을 그 일기를 풀게 하는 연출이 좀 재밌는 작품이고. 맞아요. 그래서 앤디 워홀의 목소리가 실제로 나와요. 그 재미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딱 거기까지만 봤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앤디 워홀이 명확하게 커밍아웃은 하진 않았지만 동성애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앤디 워홀의 애인들
남자 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앤디 워홀의 사랑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요. 그 사랑 이야기와 동시에 앤디 워홀의 예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정을 쭉 볼 수 있는 과정을 쭉 볼 수 있는 콘텐츠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재예술가라고 알려진 바스키아와의 만남과 협업, 그리고 앤디 워홀의 죽음까지. 그 오빠가 보고 나서 저한테 앤디 워홀이 이런 말을 했었대 하면서 해준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미래엔 누구나 15분간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앤디 워홀이 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요새 너무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딱 맞는 말이라서. 저희 나도 한 30분? 15분? 아무튼 지금은 유명한 스타 예술가들이 정말 많지만 스타 예술가의 시조가 앤디 워홀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최고 스타 예술가의 화려한 삶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뭐 파티, 그런 거 재밌겠다. 유명인들과의 교류,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고, 동시에 쓸쓸했던 앤디 워홀 개인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오빠는 퇴근하고 혼자 쓸쓸할 때 이 영상을 봤다면서요? 맞아요. 퇴근하고 위스키 한잔 하면서 쓸쓸할 때 이거 보면 60분짜리 뭐 6회가 길다라고 하면 전 순식간에 다 봤거든요. 혼자 외로울 때 술 친구 없다, 혼술할 나 때 있잖아. 아니 뭐 항상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혼술할 때 이거 보시면 나 말고 외로운 사람이 저기 또 있구나, 저렇게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도 저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술안주로도 보기 좋은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월간 WMB 4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달에는 저희가 여행도 가고 좀 전시도 많이 다닐 예정이라 5월호는 좀 더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